안녕하세요. 혹시 누군가랑 대화하다가 지금 이 분위기 좀 그런데 혹은 저 사람 말이 뭔가 좀 걸리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네, 그럼요. 많죠. 상담할 때도 사실 비슷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 특히 상담하는 사람하고 당신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즉시성이라는 기법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상담에서 왜 중요할까요? 네, 그 즉시성이라는 게 상담 원리에 따르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단순히 뭐 대화 주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상담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직접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 관계 자체를요? 네. 그러면서 당신의 감정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또 상담 관계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뭐랄까 되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상담 중에 느껴지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나 어색함 같은 걸 그냥 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딱 짚어서 이야기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즉시성이라는 거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상담 원리에 따르면 즉시성이란 건 기본적으로 상담 세션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히 당신과 상담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상담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말해요.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에 대한 언급. 네, 힐이라는 학자가 처음 이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나중에는 쿠트만과 힐셀로스 같은 학자들이 이걸 당신과 치료사, 양쪽 모두의 관점에서 관계를 논의하는 걸로 좀 더 확장시켰어요. 아하, 그러니까 상담사랑 당신, 양방향의 관계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혹시 특정 상담 이론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기법인가요? 아니면 좀 더 보편적인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즉시성은 특정 이론에만 묶여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상담 이론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뭐랄까 범위론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여러 이론에서 다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정신역동 쪽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패턴을 해석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인간 중심 접근에서는 현재 순간에 뭘 느끼고 알아차리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하죠. 거기서도 관계에서 자꾸 반복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 패턴, 그런 걸 다룰 때 이 즉시성 개념을 활용하기도 해요. 야, 정말 다양한 접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술이네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즉시성 기법을 잘 사용했을 때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건 상담 원리에 따르면 치료적 동맹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상담사랑 당신 사이에 어떤 믿음, 협력 관계 있잖아요. 네네, 그 관계요.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상담사가 나를 정말 깊이 이해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이해받는다는 느낌 중요하죠. 그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담에 더 집중하게 되고 마음도 더 열게 되고요. 특히 상담사가 당신이 표현하는 감정이나 반응 같은 걸 피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좀 수용적인 태도로 다뤄줄 때요. 네. 그럴 때 당신은 자기 감정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패턴 같은 걸 훨씬 더 깊이 탐색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경험이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뭐랄까 균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상태를 극복하고 더 효과적인 상담 관계로 나아가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관계가 깊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혹시 이게 항상 좋기만 할까요? 잘못 사용하면 좀 위험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그래서 되게 신중해야 하는 기술이에요. 아, 역시 그렇군요. 상담 원리에 따르면 즉시성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일찍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면 당신 입장에서는 나를 오해하나? 혹은 약간 공격받는 느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상담 관계의 균열, 그러니까 금이 가게 만들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상담 초반보다는 서로 충분히 신뢰가 쌓이고 좀 단단한 치료 관계가 형성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되죠. 아, 충분한 신뢰가 쌓인 후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담사 스스로도 이 기법을 쓰기 전에는
내가 이걸 왜 쓰려고 하는지, 내 의도나 감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요. 항상 당신의 성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상담사의 자기 성찰도 중요하겠네요. 역시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실제 상담 장면에서 이게 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랑 당신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다를 때 있잖아요. 네, 뭐 성별이나 인종, 나이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상담사가 먼저 그 차이를 좀 솔직하게 꺼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가령 상담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백인 남성이고 당신은 흑인 여성이신데 혹시 직장에서 겪으셨던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실지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와, 그게 직접적이네요. 네, 좀 직접적이죠. 근데 이게 오히려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신뢰를 더 쌓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솔직함이 오히려. 네. 또 다른 연구 예를 보면 당신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격해질 것 같아요. 라고 만약 말했다고 해보죠. 네. 그럴 때 상담사가 아, 그러시군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 격해질 것 같다는 그 느낌이나 걱정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탐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격해질 것 같다는 그 느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즉시성을 활용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 관계 그 자체를 다루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화의 내용과 과정을 함께 다루는 거죠. 네, 오늘 이 즉시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쭉 들어보니까 상담자와 당신 사이의 그 지금 여기 관계를 솔직하게 마주한다는 게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렇죠. 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걸 잘만 활용하면 정말 서로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또 당신 스스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정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상담 원리에 따르면 즉시성은 분명히 치료적 관계를 깊게 하고 당신의 감정 처리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 또 충분한 관계 형성이 꼭 전제되어야 하죠. 네. 그래서 상담사에게는 이게 정말 꾸준한 수련과 자기 성찰,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 즉 슈퍼비전이 요구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해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렇군요. 오늘 직시성에 대한 이야기, 상담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혹시 평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들,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솔직하게 나누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는 하지 않았을 때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좋은 질문이네요. 일상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기법.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좀 특별한 걸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즉시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 그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활용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즉시성.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을 하나라기보다는요. 상담 관계 자체를 굉장히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내담자가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오, 관계를 깊게 만들고 자기 이해를 돕는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전문가님, 이 즉시성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를 활용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상담 과정 바로 그 순간 있잖아요. 바로 지금 상담자와 내담자 이렇게 둘 사이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을 때요. 네네. 그때 상담자가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라던가 혹시 지금 저에게 좀 서운한 감정이 있으신 건 아닌지 궁금해요. 와 같이 그 순간의 감정, 생각 아니면 관계에 대한 인상 같은 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나 관계 자체를 대화 주제로 삼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실시간으로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라고 할까요? 와, 되게 섬세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건 왜 쓰는 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길래요? 상담 원리에 따르면요. 가장 큰 목적은 관계를 더 투명하고 진솔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 상담자가 정말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내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알아채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훨씬 더 깊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죠. 신뢰감.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담자가 자신의 평소 행동 패턴이나 감정 반응 같은 걸 상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직접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거네요? 맞아요. 훨씬 강력하죠. 그러면서 자기인식이 명확해지고 좀 더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봐도 관계 친밀감이 높아지고 학습 동기도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효과는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상담 원리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즉시성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뢰, 라포라고 하죠. 그게 형성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아, 갑자기 사용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지금 저한테 화나신 것 같아요? 이러면 내담자가 네, 아닌데요? 하면서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담자가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다 자꾸 망설이는 모습이 보일 때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뭔가 말씀하시려다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 건 아닌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존중하면서요. 네, 존중과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하는 고급 기술이에요. 아, 그래요? 초심자는 좀 어렵겠네요. 네, 충분한 훈련이나 특히 슈퍼비전이라고 하죠. 전문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섣불리 사용하면 오히려 관계를 좀 어색하게 만들거나 내담자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초심 상담자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급 기술이다, 신중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즉시성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혹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담 원리에 따르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계 즉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상담자와 내담자, 이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관계 자체요? 예를 들면요? 아까 예시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요즘 저와 대화하실 때 예전보다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저나 저희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요. 아, 우리 둘 사이의 역동을 직접 다루는 거군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가는지 직접적으로 탐직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경험 즉시성, 과정 즉시성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혹시 상담 기법 중에 자기 개방이라고 있잖아요. 상담자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요. 그거랑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그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담 원리에 따르면 자기 개방은 주로 상담자 개인의 과거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과거 경험이요? 네, 저도 예전에 비슷한 문제로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내담자의 감정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정상화시켜지는 목적으로 사용되죠. 네네. 반면에 즉시성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 바로 이 상담 공간 안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요. 아, 시점이 완전 다르네요. 과거 대 현재.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개방은 보통 한두 번의 발언으로 끝나지만 즉시성은 그 상호작용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는 점도 좀 다르고요. 목적이나 그 역동 자체가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막 상담 공부를 시작했거나 초심 상담자분들이 이 즉시성이라는 고급 기술을 잘 익히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좀 막막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막막할 수 있죠. 상담 원리에 따르면요. 일단 이론적인 학습은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숙련된 상담자들이 실제로 즉시성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러니까 모델링 시연을 관찰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직접 보는 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직접 해보는 거죠. 역할극 롤플레잉 같은 걸 통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 훈련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런 실습 경험이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높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나와요. 그렇군요. 연습과 피드백.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즉시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말했다가 내담자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내담자가 기분 나빠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안전한 환경, 예를 들면 동료 스터디나 슈퍼비전 관계 안에서 성공적으로 즉시성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슈퍼바이저, 즉 지도 감독자의 역할이 핵심적이고요. 상담자 스스로 자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자기 감정, 특히 역전이라고 하죠. 내담자에 대한 감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와,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군요. 단순히 기술 하나 배우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상담자 자신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담 기법 중에서도 참 깊이가 있는 즉시성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담 관계에 지금 여기를 활용하는 아주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인데 그만큼 이걸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담가 스스로의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 그리고 또 충분한 훈련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즉시성은 단순히 기술을 구사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어떻게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매 순간 진솔하게 만나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관계 속에서의 진솔한 소통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상담자가 용기를 내어 즉시성을 활용하는 그 순간, 즉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바로 그 찰나에 상담자 자신의 내면에서는 또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은 씨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그럭저럭이요? 네. 그렇군요. 혹시 오늘 저랑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이어서 더 나눠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친구랑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좀 걸리는데, 아, 친구분이랑요. 네. 근데 이걸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좀, 잘 모르겠네요. 아, 정은 씨,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말을 고르시는 것 같고 조금 망설이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받고 있어요. 아, 혹시 저에게 편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뭐든 괜찮은데. 네, 사실은 그게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걱정됐어요. 아,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요? 네, 제가 너무 막 속 좁은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하, 제가 정은 씨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좀 신경이 쓰이셨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지금 느끼시는 감정을 솔직하게 저한테 나눠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네, 덕분에 정은 씨 마음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저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우리 관계, 그러니까 저하고 정은 씨 사이에도 좀 영향이 있다고 느끼세요? 네. 솔직히 조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을 좀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괜히. 네. 선생님 앞에서는 뭔가 좀 괜찮은 모습 그런 것만 보여야 할 것 같고 막 좀 그래요. 그렇군요. 이 공간에서는 그리고 저하고 있을 때는 정은 씨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든 또 어떤 모습이든 다 괜찮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은 씨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실 좀 후련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럼 아까 그 친구분 이야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망설여셨던 그 이야기요? 네, 그게요. 네, 방금 정은 씨와 제가 나눈 대화의 일부분을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는 때로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관계의 어떤 모습들, 이런 역동을 솔직하게 나누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담 기법 중 하나인 즉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아까 제가 망설이는 걸 딱 알아채시고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좀 놀라면서도 동시에 뭔가 딱 짚어주시니까 제 마음을 들여다볼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정은 씨가 지금 저를 의식해서 망설이시는 것 같다고 제 관찰이나 느낌을 조심스럽게 나눴을 때 정은 씨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다는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죠. 네. 그게 사실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잘 표현 못하는 제 모습이랑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처럼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관찰을 적절한 시점에, 물론 내담자를 돕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드러낼 때 이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현재 경험과 감정, 그리고 관계 패턴을 더 깊이 탐색하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혼자서는 잘 몰랐을 제 마음이나 관계 방식을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즉시성 기법은 상담자가 자신의 표현이 내담자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또 내담자의 어떤 반응이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럼요. 핵심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 안에서 지금 여기의 경험을 진솔하게 다루는 것이 내담자의 자기 이해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안전한 공간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즉시성에 대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어떤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오가는 미묘한 감정이나 상호작용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러게요. 당장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술집한 자기 인식과 또 가능하다면 조심스러운 표현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